자, 11번 잠깐 같이 봅시다. 보세요. 있잖아. 이 문제를 지금 다 봤을 텐데 항상 그래. 부채꼴, 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은 너잖니? 뿐만 아니라 너도 반지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당연하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했으니까 요 부채꼴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요 부채꼴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A라고 해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B라고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은 너일 뿐만 아니라 너이기도 하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이 A가 되잖아? 위에 있는 요만큼은 B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합이 일정한 경우야. A 더하기 B가 무엇을 일정하냐면 8루트 1을 일정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 놓고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1대1대 루트 2니까 8, 8이니까 8루트 2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넓이를 이제 식으로 써봐야 돼. 넓이는 파이 B 제곱을 4로 나누고 파이 A 제곱을 4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4분의 파이를 공통인수로 묶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되지? 그럼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것의 최소값을 원했어. 갈 길을 정해야 돼.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거냐, 코시슈바르츠로 풀 거냐, 아니면 틀릴 거냐, 이런 걸 결정하면 돼요. 결정.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한 문자로 통일해서 풀 거냐.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보면 A 더하기 B가 8루트 2였잖아요. 8루트 2니까 한 문자로 통일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B는 8루트 2 빼기 A가 되거든. 걔를 제곱하는 순간 A에 관한 2차식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A에 관한 2차 함수를 해석해서 최소값을 구해도 돼. 됐죠? 첫 번째 방법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A의 범위가 필요하거든? 한 문자로 A를 통일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A는요 0보다는 클 때고 반지름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0보다는 클 거고 뭐보다는 작죠? 8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그죠? A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너를 한 문자로 통일을 해요. 한 문자로 통일하면 A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올 거니까 개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코시슈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왜? 지금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4분의 파이는 상수니까요. 무시하고 여기 있는 세모의 최소값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죠? 그러면 저거만 구하면 되겠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A제곱 B제곱 A 더하기 B?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A 더하기 B가 있는데 이 제곱을 해요. 이렇게. 그럼 1 곱하기 A 1 곱하기 B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이렇게 갈 테고 왼쪽이 크거나 같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보이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가 8루트 2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8루트 2의 제곱이거든. 그럼 64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128이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어요. 앞에는 2잖아.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2, 6, 12, 2, 4, 8 이게 64라고. 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 64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S라는 것은 4분의 파이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4분의 파이에다가 너 최소값 64였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해보면 4, 1은 4, 4, 6에 24, 16파이 이게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납득됐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혹은 복습을 하실 때 이거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아마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거로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된 거죠? 정리 이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쪽으로 가죠. 아마 시간이 없을 거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푸는 게 좋잖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3번 보죠. 13번은 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정의를 내리는 것은 뭐 미분, 적분으로 정의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형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고, 감소함수는 정형에 있는 원소가 커져요. 정형에 있는 원소가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지는 것이 감소함수의 특징이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당연하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는 여기가 x1이 될 거고 x2가 될 거고, 증가함수의 특징은 함수값이 커지잖아요. 정형의 원소도 커지게 돼요. 이렇게 됐죠? 감소함수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x의1이 있고요, x의 2가 있어요. 부등호가 약간 달라. 함수값이 작아지잖아. 함수값은 작아지는데 x값은 커져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x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은 작아져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두 번째, 만약에 말이다, fx가 증가함수래요. 그러면 역함수는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집에 갈까요? 뭘까요? fx가 증가함수? 그래? fx가 증가함수라고? 역함수는 때에 따라 다를까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증가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보면 yx 대칭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증가함수 아무거나 생각을 해봐요. 직관적으로 보자고. 아무거나 생각을 해서 yx 대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증가함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yx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다. 그런 거 아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예요. fx가 감소함수래요. f 역함수가 감소함수예요. (1학년) 때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또 있죠. 그 곡선의 개형 중에서 어색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곡선의 개형이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좀 놓으시면 이차함수 일부분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죠. 얘는 1대1 대응이기도 하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했겠죠. 그러면 얘가 반폼을 썼으니까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제 무리함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봐봐봐. 첫 번째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대. 두 번째는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대요. 무리함수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대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어떤 함수의 미정계수 같은 거를 구할 때 아래로 볼록 함수인지 위로 볼록 함수인지를 찾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차 함수에서만, 특히 보면 무리함수에서만 두 개에서 보면. 근데 얘는 이런 게 있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꼭 기억해.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어. 직선을 일단 그려놓을게. 기울기는 아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래놓고 비교를 하러 가. 뭘 비교하냐면 평균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하러 가. 평균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하러 가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또 집에 가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평균 함수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A하고 B의 평균이니까 두 개 중점이잖아요. 중점이 여기 있을 거라고. 2분의 A 더하기 B가 된다고. 평균 함수값은 여기 있지 않겠니? 보이세요? 되죠? 그 다음에 함수값의 평균이라는 것은 네가 FA야. 이렇게. 우리는 시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은 일단 그런데 니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봐. 함수값의 평균이라는 소리는요. 너하고 너의 평균이니까 함수값의 평균 여기 있을 거잖아. 걔를 연결을 해보면 직선 위에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값의 평균 여기 중점이잖아. 이쪽에 중점이니까 닮은 관계로 여기 중점일 거 아니야? 직선 위에 있다고. 한번 읽어봐. 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된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 내신에 아주 잘 나와.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A가 있고 B가 있어. 평균의 함수값은 두 개의 평균을 때려요. 함수값을 구하러 가요. 평균의 함수값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함수값의 평균은 너랑 너랑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이 직선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알겠죠? FB고 여기 FA예요. 마찬가지 닮은 관계를 알 수 있어. 함수값의 평균이니까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돼. 해서 평균 함수값을 구하러 갑니다. 2분의 A 더하기 B랑 함수값의 평균 FA 더하기 FB 이렇게 있죠?